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 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짜 뉴스 단속반 빠밤. 오늘의 제목은 오보가 이렇게 태어난다. 오보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오보입니까? 심평.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심평. 그렇습니다. 네, 요 사람이 심평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네, 센터맨이 심평입니다. 왜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여기 보면은요. 추미애 장관이 판사 초임 때 펑펑 울었다? 네, 울더라. 저는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 이게 심평 변호사가 우는 걸 봤나 보다. 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정도 얘기하려면. 근데 모든 기사를 보면 거기 기사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전에 들었는데 진짜? 설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펑펑 우는 자기 페이스북에 사진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아니. 동영상이라도 있어야지. 저런 얘기하려면. 자신이 전에 들었다는. 자신이 전에 들었다. 이 사람 되게 웃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저 심평 변호사가 전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쓰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법률가야? 그러니까요. 어? 저건 저렇게 명백한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엄청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오역도 되고. 본인이 그냥 전에 들은 얘기를 갖다가 페이스북에 쓴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전에 들었다고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걸 언론들이 전에 들었다면서 저렇게 제목을 뽑고 기사를 썼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만약에 이 따옴표 제목을 고집하고 싶으면 심평 펑펑 울더라고 전에 들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제목에 일단 제목을 뽑을 때 기사가 제목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진짜 그 싫다. 기사가 안 된다는 거죠. 기사 가치가 엄청 약하다는 거죠. 아니 머니투데이가 오늘 여러 차례 걸리네. 제가 아예 직접 저에 대한 오보가 오늘 기사에 실려가지고 가져와서 생생하게 과연 이 오보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거의 해부학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건 머니투데이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 기사를 여러 개 가져왔거든요. 근데 상당수 기사들이 저렇게 써요. 추미애는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국민은 짜증스럽다. 저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뭐야 이거? 아까 머니투데이가 쓴 것처럼 이거는 저널이 아니라 욕이죠, 욕. 예. 응? 그러면서 제목 부제에 사실무근 법적 조치 취할 것 이런다고 자기들 법률적인 책임이 줄어들까? 저렇게 제목을 뽑아서 단정적으로 제목을 뽑으려면은 본인들이 확인을 하든가. 그럼요. 예. 아니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국민들이 짜증스러워한다 라고 하는 이거는 집단적 의견 표명에 그렇죠. 대한 법률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네.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저런 식의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진짜 이거는 진짜 이래서 기레기 하는구나. 이건 조선일보는 더 나쁜데? 추미애가 펑펑 여성 판사에게 지방 근무를 부당하게 시켰다며 대법 찾아와서 펑펑. 이거는 자기의 인사와 관련해서 로비하려고 대법에서 펑펑이라며 여성성을 내세워서 민원을 한 찌질이다 라고 하는 게 민원했다, 부당하게 인사민원. 두 번째는 여성 판사, 여성성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게 성희롱이거든요. 찌질하게 장관이나 된 여자가 여자란 이름으로 펑펑 울면서 민원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모욕적인데 악의적이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이런 기사가 실제로 쭉쭉 걸립니다 진짜 쭉쭉. 정말
이래서 기대기 하는구나. 판사 때 펑펑 울었다. 항의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도 네. 센터신문도 다 했네. 안 한 데가 없네. 국민일보 펑펑 울었다. 그런데 응? 심평? 돌연 사과? 사과라고 했는데요. 여기 사과도 매우 이상합니다. 사과 문을 한번 직접 저희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네. 이상한 사과문을 문장 실었습니다. 해석 전문가 민동기 치키치키 초코초코님을 모셨습니다. 야, 요거 일단 저는 사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라는 거는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만족하고 납득하고 오케이 할 만큼 충분하게 고개를 숙이는 행위를 말하죠. 네. 자, 그러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반성한다. 어떤 소란이었는지를 이제 특정해야 되겠죠. 나이값을 못하고. 나이값을 못했다. 요거는 자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네. 분쟁의 한가운데. 불가피하게 상처를 입을 걸 헤아리지 못했다. 그 추미애 장관이 얻었을 상처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상처를 자기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만들었는지를 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여성 판사 이전에는 대부분 여자라는 이유로 서울에서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줬는데, 여기서 보면 혜택이라고 나옵니다. 네. 혜택을 줬는데 추판사 앞 당대에서 혜택이 줄이 끊어졌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야, 요거는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이라고 명시했잖아요. 여자라는 이유로 옛날에 혜택을 줬는데 추미애 때부터 그 혜택이 없어졌어. 근데 여자랍시고 추미애도 그 혜택을 달라는 식으로 인사민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엄청난 명예훼손입니다. 2차 가해가 바로 요거예요. 1차 가해보다 더 악의적입니다. 사과를 빙자한 2차 가해. 연타 공격. 아, 저건 굉장히 악의적인, 저는 진짜 사과문이라고 볼 수가 없죠. 보통 그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갈 때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자기 얘를 꼭 꼬집고도 가가지고, 아, 미안해 새끼야. 등을 막 머리를 막 치는 거야. 네. 야,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임마. 미안하다니까. 이런 건 거의 사이코패스로 자라는 애들이 네.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게 사과는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자기는 요 두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과 없어요. 그리고 사과 없는 대신에 한 방 더 때렸어. 뒤통수를. 혜택이 너 앞에서 끊어지니까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 그래서 너는 가서 민원하려고 그런 거야. 여성성을 이용해서 네. 펑펑 울었잖아. 라고 재차 가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 패러그래프는 계속해서 이거는 자기의 편파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한동훈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 응? 너보다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추미애 너보다 한동훈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 나는 한동훈 누군지 몰라. 응? 근데 한동훈은 정당해. 나는 사법개혁론자야. 어디다 대고 사법개혁론자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계속 한동훈을 지지하고 이 정권의 검찰개혁을 비난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와 염을 표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게 사과문이라는 거야. 언론들이 또 돌연 사과. 왜? 라고 국민일보가 또 보도를 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 있습니다. 한 조선일보만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 자기네들이 이걸 코트로 썼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했어. 네,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니까 또 추미애 법적 대응.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이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나 진짜 싸움 붙이고 묻고 싶습니다. 떼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또 조지는 거예요. 지방 발령에 펑펑 울었다.
아니래요. 네. 이렇게 두 번 또 때립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인사민원하려고 여성성을 강조해서 펑펑 울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명예훼손이 진짜 모욕이죠. 그럼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밝힙니다. 본인이니까 본인이 더 잘 알겠죠. 네. 바로 그 당시에 이렇게 제대로 써지는 데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하나 썼어요. 이제 내가 울고불고 따졌자고 사실은 신군부의 임명장을 받지 않은 거야 내가. 네. 무슨 말이냐면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데 85년에 응? 근데 자기가 독재 정권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싶지 않아서 받으러 안 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내부에서 있었겠죠. 예. 그래서 말이 그렇지 전혀 다른 춘천 그 지법으로 발령이 나죠. 네네. 그래서 판사 임명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 정통성이 없는 신군부에게. 만약에 내가 항의를 했다면 지방 발령이 아니라 신군부로부터 임명장 수여를 꼭 받으러 참석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내가 따졌으면 따졌지 다른 걸로 따지진 않았다. 본인 문제니까 맞겠죠. 네. 근데 제대로 보도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 전형적인 여성 폄훼 코드란 말이죠. 네. 근데 그 많던 페미니스트들 어디가 됐습니까? 여성성, 여자들은 판사건 뭐 장관이건 자기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 특혜를 받기 위해서 질질 짜고 다니는 그런 종족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심평이. 그러면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잖아요. 네, 추미애 장관이. 법정에서 뭐 심평 변호사 뭐 얘기를 해봐야죠. 뭐. 저 대한민국의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런데 좀 분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진정성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법무부에서 모 변호사 심평 입에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페북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언론들이 법무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마치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 가서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전혀 사실 아니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위 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 저거는 진짜 만약에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요. 네. 저 추미애 장관 심평 변호사 페이스북에 쓴 거를 쿼터로 보도한 모든 언론들에게 묻고 싶은데 네. 해당 언론사 사주랑 대표이사 그 해당 언론사 간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불리한 사안을 누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거 가지고 전부 인용 보도하면 본인들 아마 법적 대응한다고 난리칠걸요? 가만히 안 있겠죠. 자, 요거는 왜 가짜뉴스입니까? 이거는 한번 이게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주호영 시세 차이 23억 뉴스는 분명히 보도가 됐습니다. 일부 언론이긴 한데.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른바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을 그렇습니다. 개인이 쓱싹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몇 개 만들었는데 그때 그거를 부결시키거나 연기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리고 그 실제 그들 중에서 하나 주호영이 거둔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이런 보도를 했었죠. 지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23억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대박 났네. 부동산 문제가 핵입니다. 당연히 이건 뉴스 엄청 써야 됩니다. 보도. 안 보입니다. 없어. 미디어오늘이 이걸 사설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가짜뉴스는 이런 거 보도 안 하는 언론들도 이거는 정말로 정말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부작위도 이거는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과 똑같다. 주호영 23억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23억 검색해봤어요. 미디어오늘.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이 1시간 전에 떴어요. 시작됐군요. 하도 기사를 안 써주니까 시민들이 이걸 이슈를 만들려고. 요 머니투데이는 정말로 제가 오전에 검색할 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왠지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몇 군데 있긴 있네. 왜냐면 이게 3시간 전에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네. 근데 제가 아침에 검색할 때는 요게 맨 상단에 있었습니다. 23구 제가 가져온 사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스트레이트가 월요일자 방송 아니었어요? 그렇죠. 월요일자 방송. 그럼 오늘 수요일이잖아. 네. 근데 하루를 그냥 묵혀서 뒤늦게 쓴 거죠. 살짝 쓰기 시작하네. 요 다음이 중요해요. 아까 지금 페이지 하면은요. 네. 정말로 여기 흔히 말하는 기성 언론들의 매체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나마 김두관 의원이 집값 폭등 주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억 벌었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 발언을 하니까 뒤늦게 그렇죠. 이제 기사를 써준 거구나.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경실련이 통합당 의원 103명 중 41명이 다주택자.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위에 상위 랭크 도표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1위 박덕흠 의원, 2위 백종원 의원, 3위 김은혜 의원, 4위 한무경 의원, 5위 안병길 의원. 김은혜 씨가 대변인 하면서 마치 무슨 그 어려운 서민들 대변자인 것처럼. 본인은 신고액이 168억입니다.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사실은 이 통합당 의원들이 103명 중 41명이 다주택자인 것은 네. 거의 MBC 스트레이트가 일요일 방송이니까 이틀을 묵혔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의 한 달 전쯤에 네. 경실련에서 민주당 다주택자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했을 때 엄청나게 조졌단 말이에요. 엄청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두 군데에서만 통합당은 2배다. 네. 민주당보다. 네. 그런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뒤늦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네요. 주호영에 대해서 저희 고발뉴스는 기사를 바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가져온 가짜뉴스는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뉴스원이 독일이 G7에 한국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따옴표를 딱 박아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보도를 했잖아요. 7월 27일날 네. 속보로 독일, 한국 G7 정상회담 참여 반대한다. 그리고 상보까지 자세하게 이 외무장관 얼굴을 탁 걸고 한국 참여 필요 없다. 네. 특정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박스 기사까지 썼어요. 해설 기사까지. 속보, 상보, 종합. 그렇죠. 야. 독일이 G7에 한국 참여를 반대 표명한 이유는. 네.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 아니라고 네. 난리를 치니까 외교부 우리나라 언급 안 해. 라고 이미 자기들은 장사 다 해먹고 마지막에 저런 식으로 살짝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외교적으로 대단히 한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의 적대적 행위입니다. 하하. 근데 오늘 또 만났어. 적대적 언론의 보도를. 저거요. 이거는 외교부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외교관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교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언론사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제목을 올렸다 하면 그 언론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자, 한번 누가 잘못했나 볼게요. 외교부에서 아베 사제상이 국제 예양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요게 이제 임의로 아베 사제상이라고 외교부가 네이밍 주장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베 사제상도 아니고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개인 민간 그 업자가 자기 그 식물원에다가 이렇게 영원한 사제인가요? 그쵸. 그래서 사죄를 속죄, 영원한 속죄. 이렇게 누군가 속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일 수도 있고. 네네. 아베랑 닮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분 말씀이 이렇게 얘는 잘생겼는데 아베가 잘생겼냐라면 자, 전혀 제목도 달라. 네. 영원한 속죄야. 네. 그런데 지금 그 일본에서
여기 보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일본의 언론 플레이야. 맞아요. 무슨 플레이냐면 산케이. 산케이. 일본에서 그나마 그 일본 정가에 대해서 그나마 나침판 저 더듬이가 발달되어 있는 매체인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전날 한국의 조형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압류 자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현금화 조치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음 달 8월 4일 0시부터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책임 있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묶어놨잖아요. 그걸 네. 현금화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현금화 문제를 앞두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이끌어내려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산케이 신문은. 그러니까 사물며 산케이 신문도 저 조형물에 대해서 갑자기 일본 관방장관이 치고 나오고 그 언론들이 받아서 막 쓰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전범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를 앞두고 뭔가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현금화 조치를 좀 미루도록 하거나 압박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쇼를 하고 있다. 네. 라고 한 산케이 신문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베 사제상이라고 말하면 말리는 거예요. 저렇게 저 사실과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원칙적으로 그냥 국제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여기 보면 외교부는 외국 원수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YTN 기자, 이 누구야 이름? 이 새끼 진짜 여자 기자네. 장아영 기자. 이거 잘못 쓴 기사예요. 이거는 장아영 기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른바 사죄하는 아베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른바 이르다는 말하다는 거야. 소위라는 말이잖아요. 이른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바라는 거예요. 일본 관방성이 주장하는 바 사죄하는 아베상 이라는 거예요. 사죄하는 아베상이라고 코트 저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일본 애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그 페이스에 말리는 건데,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동상이고 전혀 아베랑 상관이 없는데 관방성에서 정치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쓴 카드인데, 이거를 저들이 사죄하는 아베상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심각한데 제목에다가 아베 사죄상을, 이거는 국제 간의 예의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외교부가 말한 걸로 제목을 뽑아버리면 이 안에 이미 아베 사죄상,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영원한 속죄를 아베 사죄상이라고 외교부가 규정한 걸로 돼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은 더러운 민족이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라고 외교부가 말한 것처럼 기사를 쓴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YTN? 내 후배면 진짜 장하영 기자는 정말 제가 많이 혼을 냈을 거예요. 장하영 기자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거 그 독일이 G7에 한국 참여 필요 없다라고 오버 쓴 것보다 100만 배 이거는 잘못된 기사예요. YTN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부터 쭉 자료를 정리하는데 어제 제가 못 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 3시 35분에 머니투데이가 출고한 기사예요. 벌써 네. 댓글이 881개가 달려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포탈에 노출이 된 거야. 언론 오보의 대가, 미국에서는 8,900억 불러.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존 베넷 램지 사건 의혹을 제기한 미국 언론사, 바로 CBS를 상대로 네. 8,9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졌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1억 인정. 그래서 혹시 이거 김광석 사건 얘기하고 있나? 네. 그리고 내려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김광석 사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 근데 엉터리 판결문도 읽지 않고 오보를 적시해 놨더라고요. 판결문도 안 읽었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딱 캡처를 해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뭐 램지 사건과 같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네. 고 김광석 씨의 아내였던 서예순 씨가 고발뉴스 쪽 이상호 씨를 상대로, 제 기자 후배일 텐데 저를 의도적으로 기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상호 씨라고 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씨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했고 이 영화에서는 서 씨가 김씨 사건의 유력 용의자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것도 사실과 좀 다르지만 여기는 인정을 해주겠어요. 봐주겠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법원은 서 씨가 용의자라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이렇게 했어요. 네. 하지만 요건 판결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서 씨가 딸까지 죽게 했다는 등 허위 사실까지 영화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서 씨가 딸까지 죽게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은 영화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서 씨가 딸까지 죽게 했다고 주장한 바도 없고 영화 상영 이후에 딸의 소재를 우리가 추적하던 끝에 딸이 서예순 씨의 주장과 달리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10년 전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망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조사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고발을 한 거죠. 네. 그건 나중에 영화의 나중의 일입니다. 그런데 네. 서 씨가 딸까지 죽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한 바도 없습니다만 서 씨가 딸까지 죽게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영화에 담겨 있다. 그래서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것처럼 이거는 대단히 심대한 명예훼손이고 오보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진짜로 안 읽었구만요. 판결문을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변호사한테 우리 고발뉴스 고문 변호사죠. 김성훈 변호사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깜짝 놀라셨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김성훈 변호사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상의를 했어요. 네. 잠시 우리 김성훈 변호사와 한번 통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여보세요? 예. 네. 김성훈 변호사님? 예. 네네.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아이고, 잘 지내십니까? 예. 저는 잘 못 지냈어요. 머니투데이에서 네. 판결문에도 없는 내용, 네. 을 마치 저희가, 영화에 삽입한 걸로 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사실 저희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이, 이건 잘못된 판단이고, 1억 원은 너무 과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머니투데이 기자분은 없는 내용을, 우리가 보도했기 때문에, 영화에 넣었기 때문에 1억 원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위자료다. 보상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히 지금 오보가 난 거 맞고요. 네. 이 사건 영화에는 서예순 씨가 딸 서연양을 뭐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렇죠. 저희가 영화 상영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딸의 그렇죠. 그 네. 사망 소식을 취재를 통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화를 봤다고 하면 그 영화에는 오히려 말미에 그 서연양의 어떤 행방에 대해서 제보를 받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해서 전혀 이 사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오보가 난 이유는 저는 딱 두 가지라 봅니다. 일단 영화를 전혀 보지 않았다. 안 봤거나. 두 번째, 판결문도 입수해서 한번 내용을 한 번만 이렇게 가볍게 읽어봤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는데. 네, 영화도 안 보고 판결문도 안 본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 담당 기자랑 통화해 보셨나요? 예, 통화했고. 네, 뭐라고 하세요? 일단 이렇게 오보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아, 오보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네, 인정을 하고. 왜 기사를 이렇게 쓰셨대요? 그 이유는 뭐
직접 뭐 영화를 봤다, 뭐 편집을 뭐 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네. 뭐 다른 관련 어떤 자회사, 이 언론사들이 어떤 그런 취재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네.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다른 기사를 그 베낀 거군요, 그러니까. 뭐 아마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기사를 정정해 준다고 해요? 예. 기사 내용은 저희가 말한 대로 이거 네네. 문제가 있고 오보가 난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분은 편집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정해 주겠다. 예, 그까지 답변 받았습니다. 네, 수정이 됐는지는 제가 전화를 끊고 확인을 할 텐데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어제 기사가 포털에 출고가 돼가지고 거의 1000건에 달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저희 고발뉴스와 제가 마치 기레기다, 뭐 너희도 똑같다, 나쁜 놈들 1억도 싸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심대하게 명예가 exemp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정정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뭐 고소라든가 민형사상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그 게시판 보면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네.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한지 좀 세밀히 보고 가능하다면은 법적 조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좀 판단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더불어섬에서 주로 담당하는 변론이 이제 저희 고발뉴스는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소송, 언론과 관련된 각종 소송을 수십 건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소송을 가지고 더불어섬에 찾아가면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거 광고 한 말씀 하시라고 감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전부터 이상우 기자님이 저희 쪽 이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혼 사건. 이혼은 당연히 많이 하지만 네네. 그다음에 형사나 저희가 또 워낙 고소 언론 관련된 네. 형사 고소 그다음에 민사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세간에 김동호 변호사 이혼 소송만 하나 보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죠? 예. 네. 그래서 전화 와서 혹시 이혼만 하시냐고 간혹 전화가 오시길래 저희가 아닙니다. 민사 형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회사 회생, 개인 회생, 뭐 회사 뭐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여하튼 개인 자막 회생, 나가고 예, 있죠? 예. 네네. 네. 개인 회생보단 법인 회생 파산. 법인 회생 파산. 네네. 네. 그런 거 좀 미리 알고 대응하면 대단히 좀 편리한 제도들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예, 회사 네. 대표님들 중에 혹시 힘드신 분들 있으면 기업 회생 관련해서 상담 친절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김성훈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법률 고민 되시는 분들 친절하게 아마 상담에 응하실 겁니다. 더불어섬 김성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그러면 기사를 살펴볼까요? 어떻게 고쳤나? 조금 전에는 분명히 이런 내용이었죠. 네. 서 씨가 딸까지 죽게 했다는 허위 사실이 영화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분명히 적시가 돼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통화하시고 나서 달라진 게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씨는 영화 김광석 연출했고 이 영화에는 서예순 씨가 김 씨 사건의 진실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맞죠? 네. 바꿨네요. 인터넷 기사와 SNS를 통해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씨의 인터넷 기사와 SNS 글에서 뭐 합리적 의혹 제기가 거리가 멀다 해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정이 됐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오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훈 변호사님, 더불어섬 김성훈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근데 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내용을 수정을 하면은요. 네. 그 최소한의 수정 혹은 네. 이런 부분은 정정을 했다라는 거를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 있나요? 근데? 없습니다. 김종훈 기자님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그러면 수정이 7월 29일 2시 26분 그러니까 28일 날 입력이 돼서 어제 입력이 돼서 하루 만에 수정이 됐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네. 여하튼 문제입니다. 네.
김성호 변호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합동법률 더불어 섬.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속반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